칼럼은 연구 논문이나 신문 기사와 다른 형식의 개인적인 글쓰기로서 사실과 현상을 기반으로 논리적 주장과 생각을 펼치는 글입니다. 분량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보통 짧은 칼럼은 200자 원고지로 5매, 즉 1000자 안팎이고요. 신문에서 보통 흔히 만나게 되는 기명 칼럼은 대개 10매, 즉 2000자 안팎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 현상을 소재로 글을 쓰는 과학 칼럼은 어떨까요? 이는 시사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시사성이 있는 칼럼 또는 그렇지 않은 교양 칼럼,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사회에서 일어난 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제로 한 글쓰기는 과학 칼럼이라 그래도 강한 시사성을 지니는 글이 됩니다. 이것과 달리 일상적인 생태계의 현상, 과학적 사실을 소재로 글을 쓰는 교양 과학 칼럼은 사회 현상이 아니라 과학 상식이 소재인 칼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과학 칼럼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앞서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상식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얻게 되고, 또는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룬 글이라고 여겼는데 뜻밖의 과학적 원리가 사회 현상의 밑바닥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이러한 과학 칼럼은 광범위한 일반 대중을 독자로 끌어들여서 과학적 상식과 통찰을 전달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는 기업을 지향한다 라고 설명한 것과도 통하는 이야기죠. 이는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져 온 정보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서 그때 독자의 흥미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칼럼 쓰기는 바로 이러한 독자의 흥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좋은 과학 칼럼이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정보입니다. 과학 칼럼은 독자로 하여금 이전까지 알고 있지 못한 정보와 관점을 접하게 만들어 스스로 아하 하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전달하는 게 목표라는 점에서 과학 칼럼은 다른 영역의 칼럼이나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와 통찰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보와 통찰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인 칼럼에서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정보이건 관점이건 무엇이든 새로움을 보태야 하는 게 과학 칼럼의 본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로 하여금 글쓴이가 칼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보탰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과학 칼럼 쓰기의 과제인 겁니다. 다르게 쓰기가 과학 칼럼의 핵심인 거죠. 과학 칼럼에서의 다르게 쓰기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글 쓴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과 논리를 통해서 필자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분명한 글을 의미하죠. 줄여서 말하자면 과학 칼럼은 다르게 쓰기이고 글쓴이의 메시지를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 관점은 글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학 칼럼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작업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글의 소재를 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좋은 과학 칼럼을 쓰느냐의 문제는 글쓴이가 글을 쓰고 싶은 매력을 느끼는 주제와 그것을 표현해 줄 소재를 잘 찾느냐,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글감을 찾을 때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이거나 자신이 뭔가 자신만의 관점으로 흥미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높지만 자신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좋은 글은커녕 평범한 글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자신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또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글쓰기를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메시지는 글감을 찾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지만 그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또 글의 논리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칼럼의 소재를 찾았고 또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글의 얼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글의 방향과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보와 논리를 모으는 일이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외에 관련 분야에서 어떤 최신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의 지배적인 관점과 평가가 무엇인지 또는 그것과 다른 관점과 평가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긁어모은 정보와 논리들을 연결해가지고 튼튼하고 또는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고요. 이후 단계는 이렇게 준비한 소재와 메시지, 다양한 정보를 엮어내면서 실제 글쓰기 작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칼럼을 쓸 때 메시지 장면과 논리 구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글을 구상할 때부터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 답변을 해보는 거죠. 칼럼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논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해당 과학적 발명과 발견이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칼럼을 실제 쓰는 과정은 거듭해서 글을 쓰면서 또 고치는 과정입니다. 다 쓴 글을 10번 넘게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첫 문장과 도입하는 단락입니다. 리드라고 부르는 도입부는요, 첫 문장과 단락인데 이거는 독자로 하여금 해당 칼럼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항상 독자가 누구인지, 내가 쓰는 글을 누가 읽을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